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보면 상대성 이론의 배경에 상대속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대속도, 움직이는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속도 차이거든요. 자, A가 B를 바라봤을 때 상대속도는 B의 속도에서 A 속도를 빼준답니다. 표시하는 방법이 이래요. VAB 적으면 A에서 B를 바라볼 때 상대 속도라는 뜻이고요. B의 속도에서 A 속도를 빼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 자체가 A가 본 B의 상대 속도 또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같은 뜻이고요. 하나 더 적어 볼까요? 이렇게도 나와요. B의 A에 대한 상대 속도. 자, 요 세 개가 같은 뜻이에요. A가 이쪽으로 3m/s, B가 왼쪽으로 2m/s.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B에서 A를 바라본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는 거거든요. B에서 A를 바라보면 어때요? 오른쪽으로 3이 아니고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A가 더 빨리 다가오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A 속도 3에서 빼기 B의 속도 마이너스 2 해서 5m/s. 플러스 방향으로 5로 다가오는 것처럼 관측이 되겠죠. 자, 이게 상대 속도예요. 뭐 예전에 저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상대 속도가 여기 왜 나왔냐면 상대성에서 지금 상대 속도가 왜 나왔냐면 빛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빛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빛 입자가 여기 있어요. 광자라고 할게요. 광자의 속도가 C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친구가 정지 상태에 있고요. B라는 애는 이쪽으로 V로 달리고 있어요. 자, A에서 광자를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광자의 속도에서 A 속도를 뺀단 말이죠. C로 관측이 돼요. 그럼 반대로 달리고 있는 B에서 광자를 바라보게 되면 광자의 속도에서 A가 달려가는 속도를 빼서 C 플러스 V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상대 속도니까. 그런데 상대 속도에선 이게 광자에선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움직이는 B에서 C를 바라봐도 그냥 C로 관측이 됩니다. C. A에서 광자를 봐도 C. B에서 지금 광자 쪽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등속으로. 광자 쪽으로 달려가더라도 여전히 C. 심지어는 뭐 D라는 애가 오른쪽으로 V라고 달려갈게요. 이때 D에서 광자를 바라봐도 그래도 C. 그래서 나온 겁니다. 광자는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요 첫 페이지 앞부분에 상대 속도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광자는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항상 C의 속도입니다. 정지 상태인 놈이나 등속으로 운동하는 관측자나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항상 C예요. 아시겠죠? 그 이유도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대 속도 얘기가 나왔고 상대 속도는 움직이는 두 물체 사이에서 성립하는데 광자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드리며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으로 갑시다. 자, 빛이라는 거는 19세기에 파동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회절이나 간섭 실험 등을 통해서 파동이라고 증명이 됐어요. 빛은 파동이다. 빛은 파동이다. 그렇다면은 파동이라는 거는 매질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매질을 통해서 뭐 기체나 액체나 고체 뭔지 모르겠지만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 진동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 예, 그런 매질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가상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요. 우주 공간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가상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이름 붙였고요.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래요.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강물이 아래쪽으로 V로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갈 때를 V1이라고 할게요. 배속력을, 예, 배속력 자체가 이래요. V1으로 배는 기동을 합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외부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예, V 플러스 V1으로 관측이 되겠죠? 근데 역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V1이 V보다 크겠죠? V1 빼기 V의 속도로 측정이 될 거예요. 내려갈 때랑 올라올 때랑 다르게 측정이 될 겁니다. 강물 타고 내려갈 때랑 거슬러 올라올 때랑. 그렇죠?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네. 에테르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예, 여기 있네요. 가상 에테르 흐름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전을 합니다. 자전. 그러면 여기 에테르가 채워져 있다면 지구가 자전을 하는 반대 방향으로 에테르의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데요. 지구가 공전, 자전 등을 하기 때문에 에테르는 움직임이 생긴다는 게 포인트예요. 뭐 어느 쪽으로 움직이니 뭐 그런 건 나오지 않고요. 에테르의 흐름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에테르의 흐름이 움직임이 있다면 이제 빛의 속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테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광원에서 빛을 비춥니다. 여기 반투명 물질이에요. 투과도 되고 일부는 반사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반사된 빛이 거울을 통해서 다시 내려오고요. 일부 통과된 새끼는 다시 여기서 반사가 돼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다시 여기서 통과한 빛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예, 그 다음 여기선 반사된 빛이 또 내려옵니다. 자, 각도를 보시면 뭐 에테르의 흐름과 같은 방향일 때도 있고 반대 방향일 때도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빛이 동시가 아닌 경우를 한 번만이라도 찾으면 돼요. 한 번만이라도 동시가 아닌 경우를 한 번만이라도 측정하게 되면 에테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 장치를 만들고 여러 각도로 위아래 각도 뭐 여기저기 360도 위아래로 또 360도 수십 번 실험을 해봤는데 항상 동시에 도달. 어떤 각도로 실험을 해도 항상 동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동시에 도달하니까 에테르 없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에테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그 실험 결과를 보니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 된 거죠. 자,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네. 그럼 빛은 파동이라며. 뭐지? 자,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도 이제 나눠지겠죠. 파동이라는 건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다.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나눌 수가 있다. 탄성파는 매질이 필요한 애고요. 비탄성파는 매질이 필요 없는 애예요.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럼 비탄성파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배운 빛이나 전파 같은 전자기파. 이러한 전자기파들은 매질이 필요 없는 비탄성파. 그 나머지는 탄성파. 이렇게 파동의 정의가 또 이제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실험을 보고 아인슈타인은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빛의 속력에 대한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된답니다. 요 실험 결과를 가지고 빛의 속력, 광자의 속력이 C로 일정하다.
진공 중에서. 이런 생각도 아인슈타인은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항상 일정하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게 됐냐면, 자, 우리가, 아이쿠. 이거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뭐 했던 생각이라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 우리가 정지 상태와 등속도 상태를 비교해 볼까요? 이 둘은 전부 다 뭐예요? 알짜 힘이 0인 경우예요. 네. 그 다음에 정지한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등속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외부가 차단이 돼 있고요. 진동 같은 게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정지하고 있는지 등속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구별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네, 물리적으로 정지 상태와 등속도는 일정하다. 동일하다. 네, 이거는 어떤 학자건 다 받아들이는 물리적인 사실인데요.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인슈타인. 꼬마 아인슈타인이 우주선이 있어요. 정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거울을 꺼낼 거예요. 거울을 딱 꺼내면 어때요? 네, 자신의 모습을 즉시 관찰할 수 있죠. 거울을 꺼내면. 그죠? 자, 그러면 이 우주선이 광속으로 달리고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거울을 딱 꺼냈어요. 자,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정지 상태인지 등속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지를 모르려면, 인식할 수 없으려면 여기서도 자신의 모습은 즉시 관찰이 돼야 돼요. 예. 여기서 빛입자의 속력이 C라고 할게요. C로 갔다가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어때야 돼요? C로 갔다가 내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거랑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주선이 광속으로 달리는 거랑 관계없이 빛입자는 그냥 C여야 된다는 얘기죠. 정지 상태이건 등속으로 달리는 상태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C로, 어떤 관찰자든지 간에 C로 관측이 돼야 되지만, 되어야지만, 예,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야 구별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생각을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부터 했대요. 상대 속도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그죠? 예. 광속으로 달리는 우주선에 타고 있으며 옆에 있는 광자가 얘도 광속으로 달릴 테니까 우리가 광자를 보면 정지 상태로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정지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속도에 관계없이 이 새끼는 광속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요런 실험, 마이클슨 몰리 실험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확고하게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자는 정지한 애가 보거나 등속으로 달리는 애가 보거나 무조건 C입니다. 무조건 C.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지 상태의 관찰자하고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 요거를 우리는 요렇게 불러요. 관성 좌표계. 관성 배우셨죠? 예, 관성 그러면 알짜임이 얼마? 0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요거를 정지 좌표계 또는 등속도 좌표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합쳐서 관성 좌표계입니다. 예. A가 정지하고 있고요. B가 이쪽으로 V로 달리고 있어요. 자, A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정지 상태, B는 등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겠죠. 이제 B가 보면 B가 정지예요. A는요, 이쪽으로 V로 달리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걸로 보겠죠. 그래서 둘 다 관성좌표계면
둘 다 관성좌표계일 때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보면은 자신은 정지, 바라보는 쪽은 운동,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죠. 예. 누가 정지인지는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한 거 이제 뭐 상대성 이론의 뭐 배경으로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 원리. 첫 번째, 상대성 이론의 두 개의 가정은 전제 조건이라고 적어두셔야 돼요. 아직 상대성 이론의 내용이 아니고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상대성의 원리.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정지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 사이에서의 물리 법칙은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게 성립한다. 당연한 얘기죠. 둘 다 알짜임이 0인 상태고요. 네. 관성계에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 관성계니까 관성의 법칙 성립할 거고. 관성계에서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동일하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네.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트럭이 앞쪽으로 V로 달리고 있네요. 자, 여기 뭐 철수가 지금 타고 있어요. 철수가 공을 위쪽으로 V로 던져요. 이렇게 V로 던져요. 그럼 어떻게 운동해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물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게 되겠죠. 올라갔다 또 떨어집니다. 자, 이 운동을 외부에 있는 애가 바라보는 거예요. 영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철수가 공을 위로 던졌죠. 그 다음에 이 공은 자동차하고 같이 앞쪽으로 V로 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면 1대 루트 2니까 대각선으로 루트 2V로 던져지는 포물선 운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관찰자에 따라서 공과 함께 있는 관찰자, 외부의 정지 상태로 있는 관찰자에 따라서 공의 처음 속도는 다르게 측정되네요. 여기서는 V, 이쪽에서는 얼마예요? 루트 2V로. V로 위쪽으로 던진 운동, 루트 2V로 대각선으로 던진 운동이 돼요. 자, 물리량 다르죠?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낙하 시간. 어때요? 올라갔다 떨어져요. 얘가 봐도, 밖에 있는 애가 봐도 올라갔다 떨어져요. 낙하 시간 동일하죠. 그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중력 가속도 영향을 받으니까 V로 던져지면 올라가면서 속력 느려지고 원위치 하겠네요. 원위치면 마이너스 V. 자, 이런 운동을 하죠. 자, 포물선 운동이네요.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 Y축에 관한 속도만 해당이 되죠. Y축에 관한 속도 V잖아요. 그죠? V로 발사가 돼서 올라갔다 정지하고 다시 원위치하면 마이너스 V네요. 똑같죠?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아요. 왜?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 둘 다. 그죠? 똑같은 중력 가속도에 적용을 받으니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자, 이게 상대성 원리. 물리 법칙 자체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전제 조건이에요. 상대성에서 이제 우주선 가지고 얘기할 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공식은 다 똑같이 적용된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자, 두 번째는 여기 나왔네. 광속 불변의 원리. 진공 중에서 매질 말고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관찰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관계가 없어요. 정지한 애가 보거나 등속으로 움직이는 애가 보거나 누가 봐도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서 광원의 속도는 그 전구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전구에서 빛이 C로 발사가 됐다. 요 새끼가 앞쪽으로 V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랑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빛 여기 튀어나온 요 광자 자체의 속력은 뭐 항상 C라는 얘기죠. 항상 C입니다. 누가 봐도 항상 C인 거예요. 광자의 속력이 C가 되어야, 항상 C가 되어야, 물리법칙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와 등속도 상태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그러한 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내용 보시면요. 화살을 쏘고 있는 그림이에요. 100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200의 속력으로 화살을 쏘면 외부에서 볼 때는 300으로 보이겠죠. 시속 300으로. 두 개가 합쳐질 테니까. 근데 바깥에서 이제 레이저를 쏠 때 보시면 안에 있는 애하고 밖에 있는 애가 볼 때 100으로 달리고 있다가 C로 쐈어요. 자, 밖에서 보면은 뭘로 보인다? 100 더하기 C가 아니고 그냥 C로 보여요. 이 안에 있는 애가 보면, 얘 안에 있는 애가 봐도 그냥 C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봐도 C로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항상 C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상대성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아직 이제 상대성 이론 안 나온 거고요. 상대성의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바탕으로 관성계에서 정지한 관측자나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측자가 볼 때 상대 속도에 따라서 시간, 길이, 질량 등이 일정한 값이 아니랍니다. 절대적이 아니고 변할 수가 있는 상대적이랍니다. 상대적인 값들을 갖게 된다는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 길이나 질량 등이 변합니다. 이거 전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빛의 속력, 광자의 속력이 C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광자가 상대 속도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 길이, 질량 등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다음 페이지부터가 내용이거든요. 상대성의 내용. 뭐 개념 문제가 뭐 이렇게 좀 6개 정도 있네요. 일정한 속도 V로 가고 있어요. 레이저 쏘고 있고요. 지면에 있는 관찰, 정지에 있는 관찰자, 얘는 움직이는 관찰자네요. S1이 관찰한 레이저의 속력은 C요. S2가 관찰한 레이저의 속력은 C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고 하시고요. 앞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상대성 이론의 내용이에요. 이제 C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제목을 봅시다. 어디 보자.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라는 건 어때요? 누가 봐도 항상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절대적인 거였죠. 근데 동시에 일어난 게 상대성.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목 자체가. 동시라는 건 항상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가 알고 보니 상대적.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이거 볼까요? 하나의 관성계에서 제목 한 관성계에서 즉 한 위치에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한 사건이 아니고 두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한 사건 X 두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 관성계에서 볼 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랍니다. 여기 볼게요. 우주선이 있고요. 우주선이 앞쪽으로 지금 V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한 관성계거든요. 얘가 지금 한 관성계에서 운동하고 있는 관성계인가 보네요.
여기에 지금 우주 비행사 타고 있고요. 가운데에서 빛이 양쪽으로 발사가 됐어요. C의 속력으로 이렇게. 자,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하나의 전구에서. 요거는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동시에 발사가 됐어요. 요건 한 사건. 한 전구에서 발사가 된 겁니다. 자, 쭉 날아가서 이쪽 A 검출기, B 검출기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도착. 네. 한 관성계에서 A에 도착, B에 도착. 요게 바로 두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상 없죠? 당연히 동시에 도착을 하겠죠. 가운데 있었으면. 자, 근데 이제 요 사건을 외부에 있는 애가 볼 거란 말이에요. 밖에서, 우주선 밖에서. 자, 가운데 있는 전원에서, 광원에서 양쪽으로 C의 속력으로 빛이 발사가 돼요. 자, 광자가 양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광자가 날아가는 동안 이 우주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겠죠? 외부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보면 광자가 양쪽으로 진행하는 동안 우주선은 앞으로 전진해 버려요. 광자가 날아오는 동안 이 A 검출기의 위치가 앞으로 전진해 버려요. 전진. B의 검출기는 이쪽으로 도망가네요. 후퇴. 그래서 밖에서 쳐다보면, 관측을 해보면 A에 먼저 도착하는 걸로 관측이 돼요. 사건 A가 먼저 일어납니다. 즉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외부에서 관찰을 하면 동시가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와. 동시라는 게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죠, 이게. 시간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이 절대적이 아니구나.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해 갔나요? 중요한 건 두 사건입니다, 두 사건. 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 샘플은 워낙 가장 일반적인 샘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변형이 돼서 나오겠죠. 자,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 보면은 동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가 먼저 도착하니? 이걸 꼭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우주선이 이렇게 V로 가고 있고, 이번에 A, B가 광원이에요. 광원. 전구라는 얘기죠. 검출기가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검출기. 자, 이렇게 갈게요. 우주선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봅니다. 이걸. 자, 그러면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내부에서 보니까 검출기에 동시 도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A와 B에서 동시에 발사가 돼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부에서 봤을 때. 자, 이거를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되니가 이제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니? 자, 잘 보세요. 검출기에 도착을 합니다. 검출기에 도착을 해요. 검출기 한 장소네요. 그죠? 한 곳이죠. 검출기 한 곳에 도착을 동시에 합니다. 이거는 두 사건이 아니고 한 사건이에요. 근데 A에서 발사, B에서 발사. A에서 발사, B에서 발사. 이게 바로 두 사건이라고요. 요게 두 사건.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도요. 이건 한 사건이잖아요. 동시 도착이에요. 외부에서 볼 때도 동시 도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 외부에서 볼 때 동시에 도착이 되려면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네요. 검출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겠죠. V의 속력으로 앞으로 가고 있겠죠. 자, 검출기 도망가고 있네요. 그럼 동시에 도착하려면 A에서 어떻게 될까요? A가 먼저 발사가 돼야 됩니다. 다르죠. 여기가 두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요 샘플 잘 정리해서 고민도 좀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이제 하시고요. 질문 없으면 이해가 가시면 잘 정리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결론, 두 사건이, 이게 포인트예요. 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뭐 같이 등속으로 움직이는 놈이 받느냐 또는 외부에서 받느냐,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즉 좌표계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게 항상 절대적인 게 아니네. 그래. 그러면서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 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주선이 앞쪽으로 V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등속으로 가고 있죠. 여기 비행사가 타고 있네요. S-가 타고 있네요. 그 다음에 광자시계를 준비했어요. B시계. 광자시계의 속력은 C예요. C의 속력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쵸? C의 속력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자, 요 두께가 L'이라고 여러분 책에 나왔네요. 두께가 L'. 그러면 요 S'이 측정하는 시간은 T'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우리 물리법칙.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요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속력 C고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은 거리는 EL'이 되죠. 그 다음에요. 외부에 정지해 있는 S가 이 운동을 본답니다. 자, 광자가 아래쪽에 있을 때, 그 다음 우주선이 앞으로 쭉 전진하고 있으니까 맨 꼭대기에 가 있을 때, 그 다음 다시 바닥으로 돌아올 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광자가 뭐 약간의 포멀선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광자 속력이 워낙 빠르니까, 자,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관측이 되거든. 빛 입자의 속력이. 근데 중요한 건 아까 트럭 있잖아요. 트럭에선 얘를 V로 던지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이 공도 앞으로 V로 가는 거니까 요렇게 대각선으로 루트 2 V로 요렇게 관측이 됐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빛의 속력 무조건 C라고요. 예. 관측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냥 항상 광속은 C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측정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력분의 이동하는 거리가 이 L이죠. L이 L'보다 훨씬 길어요. 올라갔다 내려와요. 이 L이란 말이에요. L이 L'보다 훨씬 길다고요. 이동 경로가, 거리가. 그럼 외부에서의 시간은 저 비행기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가 측정한 T'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서로 빛입자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훨씬 얘가 더 길게 측정이 돼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시간 팽창이란 말이죠. 왜? 이동하는 경로가 이게 길기 때문에 그래.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빛의 속력은 그냥 다 C예요. C로 놓으시고 이 이동하는 거리 있죠? 이동하는 거리가 긴 쪽이 시간이 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여기서 상대편의 시간이라는 게 누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이 된다. 시간의 상대성. 자, 이렇게 정리할까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얘가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정리하라고요. 자, 얘는 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똑딱 1초 걸린다고 할게요. 밖에 있는 애가 볼 때는 똑딱 얘는 2초 걷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측이. 밖에 있는 애가 움직이는 물체를 지금 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측정한 시간보다 저 움직인 물체 안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의 측정한 시간이 더 짧잖아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 입장에서 보면, 밖에 있는 애 입장에서 보시면
저 물체의 시간보다 자신의 측정한 시간이 더 커요. 이해 갔나요? 반대로 이거 얘를 본다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애가 이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비행사 우주선에서 지면을 보면 우주선에서 지면을 보면 지면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운동하는 물체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자, 식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감마배. 자, 잘 보세요. 정지한 물체에서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는 시간은 운동하는 물체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감마배 큽니다. 감마는 로렌츠 상수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상수예요. 우주선이 정지하고 있을 때는 1. 그럼 두 개가 똑같거든요. 움직이게 되면 1보다 커요.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의 속력이 시간이 더 커지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누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정지한 시간, 요 시간에 들어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A가 B를 이렇게 B가 날아가고 있죠. A가 B를 보면 B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요. 근데 B가 A를 보면 어떻게 돼요? B는 가만히 있고 A가 일로 가는 걸로 관측이 되거든요. 이럴 땐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요. 누가 누구를 보는지, 누구 입장에서 보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걔가 멈춰 있고 저 새끼가 움직이네. 움직이는 쪽이 무조건 시간이 짧고요. 작게 흐르고요. 정지한 쪽에서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면 흘러가는 시간 자체가 달라져요. 각자의 시계를 볼 땐 모르겠죠. 여기 옆에 시계가 요놈이 시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얘도 여기 광자 시계가 있어. 똑같이 거리 L'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비행사가 이 시간 측정하는 거나 여기 있는 애가 요거 측정하는 거나 똑같아요. 또 광자 속력 C로 똑같으니까 같은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잖아. L'. 자, 이렇게 똑같아. 근데 상대방의 시간, 상대방을 관측하게 되면 그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관측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어쨌든 배웠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본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고유 시간이라는 게 있네. 이게 뭔 뜻인가 볼게요. 자, 고유 시간. 관찰자가 보았을 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즉 여기 시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관찰자가 있죠. 시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관찰자를 얘기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이것도 두 사건이네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자, 광자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발사가 됐죠. 천정에 부딪혔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 도착.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결과적으로 왕복 운동의 경우에 고유 시간은 왕복 운동하는 시간이 됩니다. 왕복 시간.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게요.
A에서 B까지가 고유 시간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틀린 거예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와야죠. 이게 고유 시간인 거죠.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흔히 공부할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문제에서는요, 꼭 왕복 시간, 전체 왕복 시간이 고유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기본 정의에다 볼게요. 이 운동하는 물체 안에서의 시간이 바로 이거잖아요. 예. T 운동하는 물체에서의 시간, 요게 고유 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시간 뭐죠? 팽창이죠? 예, 이 고유 시간보다 이게 더 커지게 되죠. 예, 그래서 시간 팽창. 자, 또 이런 경우도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우고. 자, 여기서 광원이 있고요. 광원에서 빛이 발사가 됩니다. 이 장소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T초 후에 광원이 다시 또 번쩍하네요. 그래서 광자가 같은 거리를 열심히 또 달려서 여기 도착을 해요. 이렇게. 어때요? 첫 번째 도착, 두 번째 도착. 같은 위치에 한 번 도착했죠? 또 조금 있다가 또 도착했죠. 이거 두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고유 시간을 물어보면 처음 발사하고 조금 있다가 또 발사했죠. 이 시간 뒤에, 대문자 T 시간 뒤에, 예, 그게 바로 또 고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고유 시간을 물어보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잘 보셔야 돼요. 뭐 현재까지 볼 때는 요 두 케이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요, 왕복이 무조건 고유 시간이다. 그 다음에 뭐 한 장소에서 깜빡이는 경우에는 이 깜빡이는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이다. 물론 어딘가에 동시에 도착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네. 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시간 제한 보셨습니다. 자, 이건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적어드린 식으로 외우세요. 여러분 책에 요 공식이 있는데 제가 적어드린 식이에요. 정지한 관찰자의 시간은 감마배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 운동하는 물체에서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놓아라. 자, 이 말입니다. 감마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감마식도 알려드릴게요. 감마라는 로렌츠 상수는 1-C분의 V의 제곱 분의 1의 루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V가 0일 때는 감마가 1이죠. V가 우주선의 속력이 예를 들어서 0.6C라고 할게요. 여기다 0.6C 집어넣으면 CC 지워지고 0.6의 제곱은 0.36. 0.36에 1-0.36이면 0.64. 루트 0.64분의 1. 0.64는 100분의 64. 약 뒤집으면은 64분의 100. 그럼 얼마예요? 8분의 10. 4분의 5. 어쩌 1보다 크죠? 자, 이런 식으로 감마 값을 구하는 문제도 뭐 예전에는 이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로렌츠 상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알려드렸고요. 이 공식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로 써먹어야 되니까 문제 풀 때. 저도 지금도 이거 쓰고 풀어요. 누가 누구를 보는지 잘 문제 보고 따져서 어떤 값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값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누가 정지 상태고 누가 운동 상태인지 그놈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자,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그러면
우주선의 속력은 일정했잖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우주선의 속력은 어때요? 일정하죠. 우리가 관성좌표계니까.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시간이 얘가 다르다며. 시간이 짧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운동하는 물체. 시간이 짧은 놈은 이동하는 거리도 어때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돼요. 시간이 긴 관찰자는 이동하는 거리도 길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얘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길이 수축은 똑같아요. 식자체가. 정지한 물체에서의 시간은 감마배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보다 크다. 자, 요게 고유 시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팽창이라고 배웠죠. 정지한 물체의 이동 거리는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는 이동 거리는 감마배 크다.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하는 거리보다. 오호. 똑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속력이 일정해지잖아. 아하. 우리가 그러면 길이는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잖아. 이게 고유 길이야. 그럼 고유 길이보다 이쪽 운동하는 물체에서의 길이는 짧아지지. 그래서 제목이 뭐야? 길이 수축이야. 이해 갔니? 한 관성계의 관찰자가 또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그 길이가 수축되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 이게 길이의 상대성.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 자체도 짧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 자체도 짧아져요. 이 우주선의 길이가 L이에요. 정지하고 있을 때. 저게 어떤 부위로 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절수가. 정지 상태 우주선 보면 L이거든요. 근데 저게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을게요. 그 경우에 이 길이를 측정하면 무조건 L보다 짧아집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짧아지니?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시간이 여기서 천천히 흐르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적게 흐르니까 길이도 짧아지는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Y축의 이 폭은 변하지 않고요. X축으로 운동하니까 이 길이만 이렇게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 수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간에 관한 식만 잘 체크해놓고 그거랑 똑같이 적고 문제 푸시면 돼요. 누가 정지고 누가 운동하는 물체인지 찾아서 이 길이가 짧겠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더 설명할 게 있나? 이건 뭐야? 보자. 지구에서 누가 보는 거야? 여기 있네. 얘는 정지한 상태. 달에 있는 정지한 사람이 관찰자가 거리를 재는 거야, 이게 L 고유야. 여기는 L'은 요 S' 우주 비행사 운동하는 물체에서 측정한 거리인가 보네. 무조건 얘가 움직이는 물체에서 측정한 거리고 얘가 정지한 사람 관찰자가 측정하는 거리니까요. L 고유가 크겠네요. 움직이는 물체에서 측정하는 이동 거리는 짧아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길이 수축입니다. 길이 수축. 그렇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바꿔서 적어 드려야 되겠네. L 고유다. L 정지 상태 기록지고 감마배 L 운동 상태에 기록지고 요게 고유 길이다. 그래서 고유 길이보다 움직이는 물체는 더 길이나 거리가 짧아진다. 길이 수축이다. 아니 방해 금지 모두 했는데 저게 어떻게 문자가 날라오지? 어떻게 된 거야?
응? 어떻게 된 거야? 이해 갔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3번에 있는 거 길이 수축은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크게 일어나는데요.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운동하는 방향.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특수 상대성의 증거가 뭐냐? 자, 뮤온이 지면에서 관측이 된다고 지금 나왔네. 뮤온은 빅뱅 후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가 뭐였어요? 쿼크도 있고 6종류의 경입자도 있잖아요. 그 경입자 중에 하나가 요거 중에 하나가 뮤온이에요. 근데 뮤온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뮤온이라는 걸 충돌시켜서 입자를 충돌시켜서 뮤온이 만들어지면 바로 사라져요.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면 실험실에서 충돌해서 뮤온을 만들죠. 바로 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저 대기권 위에서 대기권 꼭대기에서 뮤온이 만들어지면 지면에 도착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사라져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된대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지상에 있는 관찰자가 보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관찰자는 정지한 관찰자죠. 그죠? 네. 그럼 누가 움직여요? 뮤온이 운동하겠죠. 운동하는 뮤온의 시간은 어때요? 천천히 흐르겠죠. 네. 정지한 관찰자의 시간이 크다. 감마배 크다.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보다. 그래서 뮤온의 수명이 정지한 애가 보면 뮤온의 수명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뮤온의 시간이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지면에 도착할 수 있다. 뮤온의 수명이 엄청 늘어납니다. 뮤온의 속도가 또 굉장히 빨라거든요. 이 정도 돼요. 광속의 99%.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아요. 물체 속력이 광속에 도달하게 되면 저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있죠.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0으로 수렴합니다. 0. 흐르질 않습니다. 지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거의 뮤온의 시간의 수명이 흐르지 않을 거예요. 죽질 않는 거죠, 얘가. 자, 그래서 지면에 도착합니다. 엄청난 시간 지연 효과. 그 다음에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라고 나왔는데요. 뮤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뮤온 입장. 움직이는 뮤온의 입장에서 보시면 뭐가 일어나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뮤온 입장에서 보시면 거리가 엄청나게 수축이 되겠죠. 뮤온 입장에서는 거리가 엄청나게 짧아집니다. 네. 여기가 뮤온이고 이게 대기권이에요. 대기권이고 여기가 지면이에요. 이렇게 대기권 끝자락. 자, 여기서 이렇게 뮤온이 생겼어. 뮤온의 속력은 0.99c야. 이렇게. 그러면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볼 때라고 나왔잖아. 자, 뮤온 입장에서 봅시다. 발생 지점에서 지면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은 뮤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뮤온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새끼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0.99c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뮤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기권하고 지면까지 여기를 하나의 우주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요게 반대쪽으로 0.99c로 움직이는 물체가 되잖아요. 날아가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럼 요 움직이는 물체의 거리는 어때요? 짧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뮤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 거리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이렇게. 이게 뮤온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상대편이 움직여야 되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서의 이동 거리나 물체의 길이는 짧아진다고 배웠잖아요.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광속의 99%면 거의 광속이잖아. 그럼 길이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응? 우주선의 속력이 광속으로 수렴한다. 운동하는 물체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게 되고요. 저 운동하는 물체의 기록지도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온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권하고요 지면까지의 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죽기 전에 도착합니다. 짧은 고유 수명 안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왜? 길이 자체가 엄청 짧아지니까. 자,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누구 입장이다 라고 나오면 미온이 움직이고 있지만 미온 입장이다 나오면 미온을 정지로 놓고 나머지를 하나의 우주선처럼 묶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운동하는 걸로 표시를 하세요. 이 새끼가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짧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L보다 L' 이 훨씬 짧은 거죠. 그것도 0.99시면은 엄청 짧아지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예, 두 개 잘 나오니까 이걸 응용해서 나오니까 꼭 알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4번이나 하나 볼까요? 예. 어디 보자. 상대 속도가 0인 지구와 목성 사이에 뭐 얘네들이 정지하고 있나 보네. 변하지 않아. 고유 길이가 L.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목성을 움직이고 있고 민수가 타고 있군요. 잘 보셔야 돼 문제. 민수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측정. 이거는 움직이는 민수가 지금 측정한 거야. 민수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이렇게 민수께. 자, 그다음. 그러면 지구에서도 이 시간 측정할 거 아니냐? 우주선이 V로 가고 있잖아. 지구에서 측정한 시간은 뭐분의 뭐지?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 V 거리는 L 고유 이거거든요. 지구에서 측정한 시간은 이 시간은 민수가 측정하는 시간보다 커요. 일단 알겠냐? 그러면 민수의 고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이 거리가 이 고유 거리보다 이제 짧겠네요. 네. 자, 민수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측정한 거리는 L보다 짧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구에서 측정하면 당연히 T 고유보다 크죠. 이렇게.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지구 정지 상태잖아, 지금. 정지한 놈이 얘야. 우주선은 지금 운동하고 있어. 자,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짧아야 되겠지. 짧아집니다. 민수가 측정한 길이는 민수는 V로 가고 있는 이 길이가 L이라고 하자고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비행사가 볼 때는 지가 등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등속이랑 정지는 똑같거든. 지가 여기 길이를 잰 거, 이거는 정지 상태의 길이 잰 거랑 똑같아. 그래서 민수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돼요. 우주선 안에 있는 민수가 측정한 길이가. 지구에서 보면 얘가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되니까 이 고유 길이보다 짧아지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정지형 관찰자의 의미를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이거는 감마배 이렇게 놓고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 이거 운동 상태의 우주선의 길이란 얘기죠. 이게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민수가 측정한 길이는 우주선이 실제 길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거나 등속 상태에서 그 내부에서 측정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얘가 민수가 측정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민수가 측정한 길이보다 짧다. 이렇게 됩니다. 본인들이 자꾸 문제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 해설지도 보시고. 그래서 대표 자료하고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싹 풀어 보시고 꼭 해보세요. 아직 계약을 임박하긴 했지만 또 이게 기말고사 범위라서 지금 안 보고 하나도 문제 안 풀고 넘어가면 나중에 완전히 또 새롭거든. 그러니까 시간 내서 꼭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성 여기까지 했어요. 풀어보시고 톡으로 질문해도 좋고요. 수업 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질문해도 좋고요. 꼭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